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운영병원이 한 곳이라도 있는 지역은 사람이 몰려 진료받기도 어렵습니다. 전북 지역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점검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됐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한 3건을 행정조치했습니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10대 자녀를 살해하려 한 외국인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원시 자택에서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이 12일 제42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도내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아이 키울 때 꼭 필요한 기관은 병원입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나마 소아과 운영병원이 한 곳이라도 있는 지역은 사람이 몰려 진료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아 정보를 나누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 진료 대기자가 몇 명인지 묻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고창 지역 한 병원은 문이 열기 전부터 기다리는 이른바 오픈런까지 있다고 합니다. 항상 기다려있지. 앞에가 7시 몇 분에 와서. 아빠들이 많이 가세요. 보니까 해놓고 또 갔다가 엄마가 왔다가 막 서로 눈치 싸움해. 한 부모는 전문의가 있는 큰 병원은 지역에 이곳뿐이라며 선택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없으니까 병원이 여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 정부 여기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줘서라도 선생들을 좀 잡아야 하는데 뭐 좀 괜찮은 선생이 있으면 1년도 못 있어요. 다 가버려 다른 데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는 전문의가 여럿 있는 큰 병원을 선호해 인근 대도시로 가곤 합니다. 거의 제가 아는 어머니들도 광주로 병원을 다녔어요. 저 포함해서. 소아과가 너무 열악하다고 그런 말을 정말 자주 들었어요. 인구 감소와 경영난 등으로 소아과가 줄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도시는 사라질 병원도 없습니다. 전북에 소아과가 있는 병의원의 경우 70%가량이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에 몰려 있고 임실군과 장수군, 무주군은 한 곳의 소아과도 없습니다. 소아청소년 인구가 10,000명은 넘는 남원시는 소아과 운영병원이 한 곳뿐입니다. 지역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병원도 고심이 깊습니다. 의료 수가는 적고 업무 강도는 높아 기존 전문의들도 폐과를 선언하는 상황에서 지방 소도시로 오려는 의사를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많이 어렵죠. 수가가 안 돼서 애초에 지원을 안 하잖아요, 의사들이. 보통 힘들어하죠. 사람이 몰리니까 의료 진료 자체가 원장님께 힘들어하니까요. 안 오려고 하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10대 자녀를 살해하려 한 외국인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원시 자택에서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점검 결과 3건의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됐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봄철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점검을 해 기준치를 초과한 3건을 행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공영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채소류 등 150여 건을 검사해 3건을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했습니다. 연구원은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부적합 시금치와 열무를 회수 폐기했습니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이 10일 제42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도내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스승의 날 기념 서한을 통해
교사들의 숭고한 노력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르침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 11일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 열린 제56회 동학농민기념제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피어나는 녹두꽃, 자라나는 평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읍면동 농악단과 학생 511명이 참여하는 동학 그날의 함성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제13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은 사단법인 동학농민전쟁 우금티 기념사업회가 차지했으며 인기가수 공연과 동학 그날의 향연을 주제로 한 드론쇼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군이 관군과 싸워 최초의 승리를 거둔 황토현 전승일로 이를 계기로 혁명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국가 기념식과 연계해 개최하는 올해 기념제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혁명 정신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과세기간 양식업 소득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양식업 소득 비과세법은 과세기간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액에 대해선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양식업은 어로업과 수산물 채취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지만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은 징계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구금 상태인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구금과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청년 등 젊은 층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주장하고 약속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라는데요. 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당규는 만 45세 이하의 청년 후보 경선 참여 보장과 단수 공천 과정에서의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45세 이하 청년 후보가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보다 10%포인트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1,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2대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의 현실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민주당의 총선 특별 당규가 생색내기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10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40대 입지자는 단 5명에 불과하다는데요. 익산 갑의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해 전주울 고종윤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군산의 전수미 변호사,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두세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40대 후보군 중 민주당이 경선 참여를 원칙으로 한 만 45세 이하의 청년 입지자는 전주울의 고종윤, 군산의 전수미 변호사 단 2명이라는데요. 권리당원과 모바일 안심번호 선거인단으로 진행되는 민주당 경선에서 정치 신인이 현역을 상대로 승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대목을 기대했던 지역의 화훼업계. 바람과는 달리 시름이 깊습니다. 값싼 외국산 꽃에 밀려 국산 꽃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카네이션의 수입량은 15,000여 톤으로 전년 대비 156.3%가 증가했고, 장미 수입량 역시 전년 대비 168.5%가 급증했습니다. 중국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값싼 장미와
카네이션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난방비와 또 인건비 등으로 국산 꽃값이 올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연휴 내내 비까지 내리면서 꽃 소비는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곳곳에서 국산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대규모 꽃축제가 열리고요. 지역마다 화훼 직거래 장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화훼 농가 살리는데 이번 주말 함께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지리산 바래봉 정상에 철쭉꽃이 활짝 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려들의 밥그릇인 바리떼를 엎어놓은 모양이라는 뜻의 바래봉은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입니다. 진붕홍 철쭉이 만개한 바래봉 일대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가 이어집니다. 남원시는 올해 철쭉제 행사에 관광객 20만 명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 최고 철쭉 명소인 지리산 바래봉에 오셔서 화려한 철쭉도 보시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순창군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수확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순창군은 블루베리 수확 체험 참여자를 오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17일부터 4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수확 체험 행사는 최대 체험 인원 4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창군의 뛰어난 블루베리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수확 체험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 즐거운 추억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2023 서울 월드푸드 올림픽 요리 경연대회에서 전북과학대학교 6개 팀이 상을 휩쓸었습니다. 전북과학대는 10일 통일부 장관상과 국제기능올림픽위원장상을 각 한 팀, 대상 2팀, 금상 2팀이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전북과학대 호텔 외식산업 계열 외식조리 제과제빵 전공은 국내 특급 호텔에 조기 취업하는 등 전북도 내 최고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순창 섬진강에서 수상 레저 스포츠인 카누와 카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은 다음 달 초까지 유등면 화탄마을 인근 섬진강에서 강이나 호수에서 타는 배인 카누와 카약 무료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험을 희망하는 자는 섬진강 수상레저연맹에 전화해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정읍경찰서 농소파출소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지역 내 은행과 편의점, 마을회관 등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음성 파일을 전달해 주민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김제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아동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김제초등학교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6달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 학생에게는 심박수와 칼로리 소모 측정 등이 가능한 손목시계형 측정 기계가 지급되며 이 측정기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건강 측정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의료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와 같은 의료 면허를 소지한 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이달 말까지 전북도 보건의료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11일 낮 12시 50분쯤 남원시 아영면의 한 인삼밭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인삼밭 40제곱미터와 농자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밭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